하나된 민족 국가 고려를 건국하기까지 1000년의 세월이 걸렸지. 1000년의 세월 동안 어떻게 하나 되어 왔느냐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된 민족 국가 고려를 건국하여 살아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고조선이 패망한 이유가 몸통 대륙 전체에 걸쳐 살았을 적에 많은 그 다민족을 아우르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모두 이롭게 하고 덕으로 보살펴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고, 그 어느 날인가 갑자기 만주를 경계로 해갖고 고조선을 건국한 것은 몸통 대륙에서 쫓겨오면서 최후의 보류로 건국한 게 고조선이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았을 때, 뿌리의 삶을 살았을 때 과연 몸통에 살아가는 다민족을 얼마든지 아우르며 살 수 있었어. 도를 닦아왔던 민족이기 때문에 분명히 도로서 나갈 바를 무엇인지 알아. 도로서 나갈 바를 밝혀왔기 때문에 남은 건 덕으로 그 행위를 다하며 살아가는 것만 남았는데, 덕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육생의 심으로 아쉬워 찾아오는 민족들을 맞이하고 또 대적하다 보니까 그들의 아쉬움을 다 채우지 못하자 밀려서 심으로, 그래서 고조선을 건국한 거였고, 고조선의 패망은 뿌리 민족을 뿌리로 보내기 위한 것에 있지. 뿌리는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길이는 3천리 둘레는 7천리 자리한 반도국에 위치한 것인데, 우리는 고조선 패망 이후에서도 이 뿌리로 들어와서 하나된 민족 국가로 살지 못했어. 재차 다시 분열이 됐었지. 아마 10개 이상으로 분열됐다가 점차 심에 의해 종속되고 복속되면서 열국시대를 열어갔었고, 열국시대는 사국시대를 통해 삼국시대를 맞이했었고, 삼국시대는 남북국 이국시대를 통해 하나된 민족국가 고려를 건국하게 이르렀었는데, 이 과정을 우리는 육생의 심이 아닌 인생의 정신양을 부과해야 하나 되어 나갔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어. 심으로 규합하고 심으로 제압해서 건국한 고려는 결코 음의 기운 중심잡이 질량 운용 주체가 살아가기에는 심의 논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 논리로 살아가는 민족에게 겁박과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하나된 민족 국가 고려 조선이 1000년 만에 다시 패망의 길을 걸어서는데, 그 패망의 길을 걸어서는 때가 19세기 말 대한제국 시절이었지. 뿌리 민족이 상복을 입는 시절이 돼야 시기는 서세동점으로서 서양의 문물이 점진적으로 동양에 차지하는 그때를 가리키지. 대한제국 시대는 제2차 서세동점 업그레이드 시대였다는 것이야. 서세동점이란 서양의 문물이 동양에 점진적으로 쌓여 나가는 그 시기를 말하는 거고, 이 시기에 동도서기론이 자리를 하고 있었지. 무지 당연한 이론인데, 문제는 육생양의 육생안위를 위한 육생살이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어. 서양의 육생 문물은 받아들이되
동양의 뿌리의 고유의 질량을 간직하여 부가시켜 나가자는 것인데, 문제는 뿌리의 고유 질량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였어. 고려 조선 1000년 동안 뿌리에서 살아가는 뿌리 민족이 뿌리의 질량을 잃어버린 채 몸통의 사고, 사상, 이념까지도 고스란히 가져다 썼지. 벤치마킹이라고 해야 할까? 몸통의 룰 모델이 뿌리인데 어찌 뿌리가 몸통의 이념과 사상과 가치를 가져다 뿌리에 맞는 것이냐. 뿌리에서 쓰려 했으니 뿌리에서 온갖 잡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된 민족 국가가 되면서부터 이제 외세의 침략과 겁박으로 시달리고, 외세의 침략과 겁박이 없다면 내부 분열로 속으로 골마 터졌어. 고려 500년, 조선 500년 하나 틀리지가 않아. 이 뿌리에서 열국을 시작했던 이유는 사국을 통해 삼국에서 이국에서 일국 시대를 이룰 때까지 도로서 나아갈 길을 밝히고 덕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질량을 몸소 실천하며 이루기를 바랐었는데, 도를 잊어버으니 내 앞에 오는 인연을 이렇게 할 덕의 질량도 잊어버려갖고 힘으로써 육생 논리로서 육생 안위를 위한 행위만 하다가 밖으로는 대륙 세력 몸통에게 치우고 안으로는 그 당파 싸움으로 골병 들고, 대륙 세력 몸통이 잠잠하면 해양 세력 두둥 열도가 반도를 침략과 겁박을 주며 겁탈하게 이르렀는데, 참 이 이유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이지. 무조건 이웃 국가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식의 핑계를 대는데, 세상에 모든 일은 이유가 있고 삶의 조건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 주어졌고 능히 헤쳐나갈 수 있기에 주어진 것이지, 우리 뿌리에서 살아가는 뿌리 민족이 대자연의 신의 그 눈이 나서 우리를 미화해서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에 살아가게 만들었을까? 그런 법은 절대 없어. 19세기 말 대한제국 시대가 제2차 서세 동점이었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제1차 서세 동점이 언제였냐면 16세기 중엽이었지. 16세기 중엽은 서쪽 가지는 그 르네상스 시대이자 대항해 시대로서 해양의 이란의 육상의 로드랩을 찾아 나가기 시작한 그 시대였지. 그 임진왜란 당시가 해상 이란의 육상의 로드랩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한 제1차 서세 동점이라 할 수 있고, 2차 서세 동점 업그레이드 시대가 19세기 말 대한제국 시절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시대는 서쪽 가지에서 육생 문명을 기계화로 시키면서 대량으로 육생량을 생산하면서 이 육생량을 들고 확실한 해양 로드랩을 그리면서 서쪽 가지에서 태평양을 통해 두둑을 거쳐 뿌리로 들어오기 위한 것에 있었지. 동북아 삼국은 뿌리, 몸통, 두둑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 세 개의 전조는 뿌리, 몸통, 가지로 이어져. 뿌리, 몸통, 가지는 동쪽에서 중쪽을 거쳐 서쪽에서 육생량을 무르익게 하는 생장, 수장, 질량의 활동의 주체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뿌리에서 남북은 중심잡이 질량으로서 운용 주체의 그 정신량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 남북은 운용 주체로서 중심잡이 질량을 잡아줄 때
서가 생장수장 질량의 행위를 다하게 되는 것이지. 남북의 이 중심잡이 질량이 흐트러지면 동서의 생장수장 질량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워지는 것이야. 제3차 서세동점 업그레이드 시대가 언제인가 하면 그는 20세기 말 컴퓨터가 보편화될 무렵이지. 1988년 전후로 맞이했는데 그 시기는 선천시대와 후천시대의 교차 지점으로서 서양에 들어오는 육생량을 동양의 뿌리에서 말하는 정신량을 부과시켜 이 안에 대륙의 로드랩을 그려갖고 뿌리에서 몸통을 거쳐 서쪽 가지로 올려주는 상생의 순환의 로드랩을 그리는 그 시기지. 가장 중요한 건 제2차 서세동점 업그레이드 시대라는 거야. 이때를 개화기라고 하는 거고, 두둑, 몸통, 뿌리로 이어지는 동북아의 삼각관계는 두둑 열도는 뿌리의 보호막이라는 것이고, 뿌리와 몸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지. 뿌리의 모든 질량을 몸통으로 올려줄 적에 몸통은 몸통에서 몸통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뿌리에서 뿌리다운 질량을 올려주지 못하면 몸통은 무질서해서 삶의 질량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떨어져 갖고 이로 인해 받는 표적은 업그레이드 시대 이후에 엄청나. 또 뿌리가 망하면 몸통도 망하고 뿌리가 생하면 몸통도 생해. 대신 두둑은 그렇지가 않지. 서쪽 가지와 두둑과는 이 태평양인데, 이 태평양은 쉽게 얘기하면 하늘과 땅 사이라고 할 수 있지. 하늘과 땅 사이. 두둑은 뿌리의 보호막으로서 모든 천재지변도 이 두둑이 막아주기도 하지만, 서쪽 가지에서 말하는 모든 육생질량, 육생문명은 두둑을 통해 뿌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 언제까지? 제3차 업그레이드 시대 전후까지. 이 개화기 때는 가지의 그 기운에 취해 갖고 뿌리와 몸통은 긴 잠에 빠져버렸고, 이 두둑은 가지의 그 육생 물질 문명을 받아서 뿌리를 통해 그 몸통으로 올려주기 위해 가지는 19세기 말 제2차 서세동점 업그레이드 시대의 장족의 발전을 구가한 것이지. 뿌리 몸통은 무지 힘들어져도 두둑 열도는 육생 물질 문명으로 인해 생의 질이 서쪽 가지와 대등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 왜? 뿌리로 전해줘서 몸통으로 올려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 서양의 육생 문명을 두둑 열도가 개척해서 이룩한 것인가? 아니, 그들의 문명을 전해준 것을 고스란히 받아서 전수시킨 것 밖에는 없어. 이들 스스로는 받아서 한 것이지 이들 스스로 개척한 것은 없어. 뿌리, 몸통, 가지의 그 차원을 알자면은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갔고는 몸통이고, 또 두만강을 경계로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어지는 소련은, 즉 오늘날의 러시아는 가외 몸통이고, 압록강을 경계로 이어지는 몸통은 핵심으로서 핵심 몸통이라 하겠지. 몸통의 핵심이라고 하겠지. 몸통의 핵심은 뿌리의 질량을 받아갖고 히말라야 산맥 넘어 천선 산맥으로 이어나가갖고 가지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쪽의 그 동남아권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것에 있어. 이 가해 몸통 러시아는 올라가면 바로 그 서쪽 가지와 맞닿기 때문에 가해 몸통 러시아는 뿌리의 30% 기운과
가지 쪽에 70%의 기운이 이렇게 그 교차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고, 핵심 몸통 대륙은 뿌리의 기운 70%와 히말라야 산맥 넘어 천산산맥 동남아권에 있는 그 기운 30%를 교차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 몸통과 뿌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몸통이 죽으면 뿌리도 죽고, 뿌리가 죽으면 몸통이 죽어. 몸통이 살고 뿌리가 사는 법은 없어. 뿌리가 살 때 몸통이 살아. 역사적 사실을 보면 반도 뿌리가 죽기 시작하면 몸통도 같이 죽기 시작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지역이 만주 지역이지. 그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로 한 그 만주 지역은 나무의 밑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교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가장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어. 이 뿌리의 질량이 몸통을 통해 가지로 올라가는데, 이 봉가지의 중심은 영국이고 격가지의 핵심은 미국이야. 왜 격가지가 미국이냐면, 육생의 열매는 봉가지에서 많이 열리지 않고 격가지에서 많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격가지가 다민족 국가, 합중국, 많은 민족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모든 질량을 때가 되면 그 19세기 말, 그때가 19세기 말 제2차 서세 동점 업그레이드 시대 때 태평양을 건너 두둑을 통해 뿌리로 들어오는 그 시점이었지. 이 뿌리와 몸통은 하나의 차원이기 때문에 같이 힘들고 같이 죽었어. 같이 잠자는 그 시절이었어. 조선 500년, 고려 500년, 몸통의 사상과 사고와 이념을 갖다 쓰는데, 어찌 몸통이 올바로 설 수 있고 뿌리가 뿌리다운 삶을 어찌 살아갈 수 있겠어. 이 잘못된 기운을 털어내고자 개혁이 시작됐고, 또 그 개혁의 그 시발점이 대한제국 시절로서, 대한제국은 상복을 입는 그 시절이었다. 1000년에 썩고 문드러지고 곪은 그 기운을 털어내기 위해 주어진 그 시절에 그 대한제국 시절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열도이자 두둑으로서 육생경제를 크게 일으켰고, 또 육생경제를 일으켜갖고 서쪽 가지와 대등한 심으로서 심의 균형을 맞춰 나가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그들은 육생살의 시스템 문명을 두둑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 두둑도 육생살이 심의 논리에 노란하게 되어 있었어. 그거 심의 논리에 빠져 있었지. 두둑의 위치란 뿌리에서 그 뿌리의 질량을 주면 뿌리의 질량을 받아먹는 위치고, 또 가지에서 가지의 질량을 주면 가지의 질량을 받아먹는 위치야.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그 무엇도 없는데, 중요한 것은 뿌리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게 두둑이라는 것이지. 허나 이 모든 그 육생에 대한 육생양은 가지에서 두둑을 거쳐 뿌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고, 공교롭게도 16세기 1차 서세동점 업그레이드 시대나 19세기 2차 서대동점 업그레이드 시대나 또 20세기 말 서세동점 업그레이드 시대나 모두 두둑 열도가 관련이 되어 있었지. 또 관련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 왜? 모든 육생의 서쪽 양의 그 육생양은 두둑을 거쳐 뿌리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역할을 한 것이고, 우리는 1000년의 세월을 그 몸통의 그 사상과 이념을 바탕으로 뿌리에서 살려고 했으니, 몸통이 곪고 뿌리가 썩을 수밖에 없었지. 썩고 곪은 걸 털어내고자
두둑은 두둑다운 행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였어. 이제 이 뿌리는 육생의 힘에 의해 두둑으로부터 강제 점령을 당했지. 강점기, 그러니까 있을 수도 없는 두둑 강점기가 시작되었지. 두둑 강점기가 시작되면서 그 몸통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 물론 뿌리가 어려운 만큼의 많은 혁명이 일어나갖고 몸통도 민주화 공산으로 막 분열되기 시작할 때 두둑 강점기를 통해 이 뿌리도 민주 공산의 사상이 이제 그 막 자리 잡기 시작했었는데, 무엇보다도 서양의 육생 문명이 들어오면서 가지권에 대한 신앙, 기독교가 들어왔다라는 것이지. 가지에 대한 신앙이 들어왔었고, 몸통 신앙이 뿌리 신앙이 마냥 자리하고 있을 때였으며, 뿌리의 토독적인 신앙이 이렇게 함께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며 서로의 모순을 바라보기 위한 신앙의 모순의 시스템을 도출해내기 위해 막 자리하기 시작을 했었지. 해상 로드랩은 19세기 개화기 기계화 시대에 완전히 그어졌었고, 육상 대륙의 로드랩은 제3차 서대동점 업그레이드 시대에 그어 나갈 대륙 로드랩이기 때문에 이거는 20세기 말을 위해 또 선천시대 넘어 후천시대가 시작되는, 비로소 인간이 육생화 인프라를 구축할 그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잠자는 뿌리를 깨우기 위해, 썩어진 뿌리를 털어내기 위해, 골마 터진 뿌리를 털어내기 위해 서양의 육생의 힘이 모든 육생량을 가지고 두둑을 통해 뿌리를 겁박하기에 이르렀고, 몸통과 뿌리가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두둑은 가지의 육생의 물질 문명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삶의 질이 차이 나는 것이지. 이거는 당연한 기결이야. 두둑을 통해 들어오게 되어 있어. 두둑이 잘나서가 아니고 이게 지정학적 위치적으로 들어오는 순환의 위치걸라. 해상으로 들어와 대륙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시기를 비롯해 갖고 직접적으로 민주와 공산으로 나뉘기 시작을 했었지. 그 민주 공산 이념의 씨가 두둑 강점기 때 뿌리에 내리기 시작했었어. 그러므로 인해 열도, 두둑과 가지, 서쪽은 해양 세력으로서 민주로 자리하게 되어 있었고, 또 대륙 몸통은 공산 세력으로서 자리하기에 이르렀었지. 그로 인해 반도는 반이 갈릴 수밖에 없었어. 어떻게 갈리느냐? 민주와 공산으로 갈렸지. 그러니까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을 마주 보고 있는 반도는 남북으로 갈렸다는 것은 중심잡이 질량으로서의 뿌리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에 있고, 동서가 열려 있다는 것은 생장, 수장 질량, 육생량의 화합의 질량을 일으켜 음양이 하나 되어 나가는 것을 보기 위함에 있기 때문에, 해양의 로드랩이 19세기 말 그어졌고 20세기 말부터는 대륙의 로드랩이 그어질 차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중심잡이 질량으로 앉아있는 뿌리 민족이 해야 할 일은 중심을 잡아나가는 정신력 마련을 하기 위한 곳에 있어.
우리가 정신량을 마련할 때 동서, 생장, 수장, 질량, 활동 주체는 활동 주체로서의 육생량을 위한 삶을 다해 나가는 것이지, 이 시스템이 비로소 구축이 되는 게 19세기 대한제국 제2차 서대동점 업그레이드 시대야. 무지 중요하지. 여기에서 우리 민족이 뿌리라는 사실을 알고 중심잡이 질량으로서의 정신량을 얼만큼 마련하느냐에 따라 몸통까지 서쪽, 중쪽의 그 삶의 질량이 달리 나타나. 몸통까지는 스스로 하나 될 수 없어. 왜? 활동 육생량의 질량으로 살아가는 민족이기 때문이고, 비로소 음의 기운 뿌리에서 중심잡이 질량을 마련해서 올려줄 때 서나 그들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 할 것이야. 남북 중심잡이 질량이 흔들리면 동서 생장 수장 질량은 이루 말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우연으로 받아들이고 설마로 치부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여 공부하고 정신의 질량을 마련해 나가지 못해. 육생을 살아간다는 사실 하나를 받아들여야 돼. 근데 우리는 육생을 살아가는데도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의 모순은 더 크게 빚어지는 거지. 어찌 전부 다 나를 위해 살아가면서도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 너를 위해 살아간다면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아. 너를 위한다 하나 그 내면은 모두 나를 위한 거야. 업그레이드 시대는 나를 위해 살아봤으면 너를 위해 살아갈 때인데, 비로소 선천시대의 막을 내리는 때가 제3차 서대동점 업그레이드 시대, 컴퓨터가 보편화될 무렵이고 육생의 일환의 인프라가 구축될 시점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뿌리는 그 100년 동안 많은 변화와 변동을 겪으며 살아야 했던 것이야. 치욕의 그 두둑강점기와 뿌리의 동족상쟁 6.25 왜 일어났을까의 깊은 차원을 알면, 우리가 특히 아날로그 시대의 기성세대였던 아날로그 세대, 그들은 베이비붐으로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